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갔다가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순간 걱정이 밀려온 적이요. 혈압이라는 게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 막상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고혈압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평소에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고 그래서 더 빨리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여성분들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단계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실제로 큰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고혈압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가 바로 이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된장국, 김치, 젓갈, 찌개 같은 음식은 한국인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메뉴지만 이들 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g, 즉 소금으로 치면 약 5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훌쩍 넘는 10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트륨을 줄이는 첫걸음은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하루 한 접시 이내로 줄이고 무염 또는 저염 김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찬을 짜게 하기보다는 향신료나 식초, 마늘, 파, 고추 등으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소금을 덜 쓰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요리할 때는 간장을 넣기보다는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로 감칠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국이나 찌개, 탕류는 대부분 짜게 조리되어 있어 혈압 관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가능하면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물보다는 밥 위주의 식사를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운 맛이 낯설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염식 식단을 실천한 분들 중 80% 이상이 한 달 안에 오히려 싱거운 게 더 맛있다고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혈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계속 먹을 경우 고혈압뿐 아니라 뇌졸중, 심부전 등 위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단지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체중 조절과 적정 체형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줄고 활동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복부 비만이야말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혈관 내압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살을 빼자는 게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 둘레를 관리하자는 점입니다. 여성의 경우 허리 둘레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간주되며 이는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기준입니다. 체중은 체중계 숫자보다도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입니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함께 가벼운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으로 나누어 15분씩 2번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이 익숙해지면 계단 오르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체중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식단 조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흰쌀밥보다 현미밥, 통곡물, 잡곡밥 등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보다는 오이나 당근,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추천드립니다. 단 음료도 피하고 물이나 허브차, 보리차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 피로와 함께 혈압 상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자극적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심호흡을 하는 것도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불빛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조절과 긍정적인 사고 유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커지는 시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명상을 통해, 또 어떤 분은 산책이나 음악, 감상, 뜨개질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편안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는 더 커지지만 말로 풀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든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있는 노인일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혈압 조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 오늘도 건강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작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혈압까지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생활습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트륨을 줄여 짠 음식을 피하세요. 둘째, 체중을 조절하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실천하세요.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짠 반찬을 반 접시만 먹고 내일은 10분 더 걸어보고 모레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식으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